안녕하세요. 300초 인문학 강성욱 PD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기열전 읽기 백기 왕전열전을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왜 오늘 백기 왕전열전을 읽어보냐면요. 연파 인상여 열전에 보면 연파 장군, 인상여 장군, 그리고 조사 장군, 그리고 그의 아들 조갈 장군이 나오잖아요. 이 연파 인상여 열전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끌고 간 진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기 장군입니다. 그래서 백기 장군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먼저 사기열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기는 밑땅의 사람으로 병사를 다루는 데 뛰어나 진나라 소왕을 섬겼다. 소양왕을 섬긴 거죠. 소양왕 13년에 자서장이 되어 한나라 신성을 공격했다. 그 이듬해 해 백기 장군은 좌경이 되어 한나라와 위나라를 이걸에서 공격해 24명의 목숨을 뺀다. 그리고 백기는 북위로 승진하여 근하에 이르는 땅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다음 이듬해에 백기는 대량조에 올랐고 위나라를 쳤다. 그리고 7년 뒤 백기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 왕이 영을 버리고 동쪽으로 위치한 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만들도록 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그 일로 인해 백기는 승진하여 무안군이 되었다. 그래서 백기 장군을 무안군 백기, 전쟁의 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소왕 34년에 백기는 위나라를 쳐서 적병 13만 명의 목을 베었다. 소왕 43년에 백기는 한나라 병사 5만 명의 목을 베었다. 이 백기 왕전열전 그 앞부분인데요. 계속 백기 장군은 승진을 하면서 계속 15만 명, 24만 명, 그 다음에 13만 명, 40만 명 이렇게 계속 목을 베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왕 45년에 한나라 야왕이라는 곳을 치러 갑니다. 근데 그 야왕이 진나라에 황복을 하고 상당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나라가 한나라의 야왕을 공격해서 접수했는데 그 옆 마을인 상당 지역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나라 한나라하고 야왕 상당 지역 이렇게 이 중간이 항복을 해버리니까 이쪽에 변방에 있는 상당 지역 사람들은 수도하고 연결이 끊기잖아요. 중간에 공격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로 인접한 조나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조나라의 효성왕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한나라 수도 신정으로 가는 길이 이미 끊겼으니 한나라는 이곳에 우리 백성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한나라는 상대조차 못하니 상당을 바쳐 조나라에 기속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효성왕은 신하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상당 태수하고 상당 군민들이 이 성을 우리한테 들어서 바치면서 우리 조나라로 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신하들이 갑론을박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당시 평원군, 아까 평원군 나왔죠. 그 연파 인상여 열전에 그 조사 장군을 발탁한 평원군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조건 없이 군 하나를 얻는 일이니 받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군을 받습니다. 이 상당 지역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장평 전투의 서맥이 붕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불북을 끓기 시작해요. 자, 왜 그러냐? 진소왕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설거지까지 다 해놨는데 한나라의
야왕을 차지하면서 상당까지 다 먹기로 했는데 상당 군민들이 조나라로 갔으니까 그걸 또 조나라가 염치라는 거 아죠. 염치 없게 낼려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왕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상당을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당으로 군사를 보내서 상당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을 점령하니까 상당 지역의 군민들이 태수하고 군민들이 어디로 가냐면 강을 건너 조나라로 넘어가 버려요. 그 조나라로 들어간 그 지역이 뭐냐? 바로 장평이란 지역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장평 전투에 성악이 아주 우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파 인상여 열전에서 잠깐 이렇게 내용을 설명했지만 효성왕은 자기 나라 땅을 지키기 위해서 대장군 연파장군을 내보내서 맡게 해요. 그런데 싸움하러 나간 연파장군은 싸움을 하지 않고 보루를 높이 세워서 공격 대신 수비, 그리고 최소한의 진지전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 입장은 멀리서 공격하러 왔는데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수성전을 오래 치르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그 다음에 식량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먹고 마시고 이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져 가요. 점점. 그러니까 효성왕 입장에서도 걱정이고 진나라 입장에서도 아주 골칫거리가 이 장평 전투가 서서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피로도가 쌓이고 국가의 국가는 비어가고 이 장면을 중국 사극 드라마 대진제국 3에 보면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지어 조나라의 왕 효성왕은요, 국민들이 두 끼도 못 먹고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자기도 동참해야 된다면서 자기도 한 끼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식 의자에 앉아서 한 끼 조금 먹는데 앞에 신하가 같이 먹읍시다. 그래 신하들이 잘 못 먹으니까 그럼 자기도 안 먹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핍 생활을 하는 게 아주 처절하게,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런 찰나에 연파 인상의 열전이 뭐라고 그럽니까? 드디어 진나라가 간계를 부려서 연파 장군을 바꾸는 계책을 부리죠. 그래서 조갈 장군으로 바뀝니다. 조갈 장군이 바뀌면서 전쟁의 양산이 확 바뀌죠. 이때 조갈 장군의 엄마 그 조산 장군의 부인이 등장해서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장군 시키면 큰일 납니다라고 막는 장면이 연파 인상의 열전에 나오죠. 여기 백기 장군 열전에는 아무래도 백기 장군 위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연파 장군이 갈리고 조갈 장군이 임명되는 그 찰나에 진나라에서 드디어 칼을 냅니다. 1차적으로는 연파 장군에서 조갈 장군으로 교체하는 작전을 펼치고 2차로는 엄밀하게 무슨 작전이냐면 드디어 백기 장군 투입. 이 장편 전투에 백기 장군을 투입합니다. 그전에는 왕헐 장군이 지휘했는데 백기 장군을 투입하는데 어떻게 투입하냐면 밤에 1박 2일에 걸쳐서 아무도 모르게 백기 장군이 수하 몇 명만 데리고 장평전투에 투입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측근들조차 모르게 백기 장군이 투입해서 진지를 딱 장악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저쪽에 수장이 조갈 장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군들에게 하달하기를 쫓아오면 마치 패한 것처럼 계속 그 조갈 장군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조갈 장군 입장에서 전쟁을 몇 번 와서 몇 번 해보니까 진나라가 패해서 자꾸 달아가니까 조갈 장군이 자기가 승리한 지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를 진나라 깊숙이 끌고 들어왔을 때 백기 장군이 드디어 전쟁의 신 백기 장군이 50만 명의 대군의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반으로 분할해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 25만 명을 가다 놓고 철저하게 굶깁니다. 45일 동안. 무려 46일째 되니까 조나라 군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죽은 병사들이 인육을 먹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 조갈 장군은 진나라 군에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45만 명은 항복을 하는데 이때 지금 음식이 식량이 거의 많이 고갈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진나라도 항복한 조나라 군사를 45만 명을 먹여 살리니까 식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진제국설이 그 영화에는 그 사극에는 어떻게 배냐면 왕하고 백길 장군이 많은 고민 가운데 결국은 45만 명을 죽이자. 밤에 몰래 속여 생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나라로 돌아간 병사는 240명. 어린 군사, 어린아이 병사 240명만 돌아갑니다. 진나라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죠. 이때 45만 명의 그 군사가 죽고 진나라와 백기장은 내쳐 한나라와 조나라로 수도 한단으로 공격해 들어가는데 조나라와 한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장평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군사가 많지 않은 거예요. 큰일 나서 화친을 명합니다. 조나라에. 그러니까 화친을 얘기를 하려니까 백기 장군하고는 얘기는 안 되고 그래서 진나라 재상 응무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조나라가 멸망하면 진나라 왕은 천하의 제왕이 되고 무완군은 삼공 천자를 보좌하는 태사 태부 태보의 자리에 오르겠지요. 성상께서는 무왕군의 밑에 있어도 참을 수 있습니까? 비록 그 밑에 있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한나라와 조나라 땅에서 땅을 받고 화친을 맺어 무왕군의 공로로 돌리지 않은 편이 낫다고 봅니다. 이에 응우가 진나라 왕에게 말합니다. 진나라 군대는 지쳐 있습니다. 한나라와 조나라에서 땅을 받고 화친을 맺어 잠시 병사들을 쉬게 하십시오. 진나라 왕은 이 말을 받아들여서 화친을 맺는데 이때 무완군이 극렬히 반대합니다. 지금 한나라와 조나라를 취하면 수도 한단까지 취하기는 너무 쉬운데 지금 화친을 맺고 나중에 만약에 조나라나 한나라를 공격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49년 정월 왕릉을 시켜서 진나라 왕은 다시 조나라와 한나라를 공격을 명합니다. 이때 무왕군은 병이 들어 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간 왕릉은 이 조나라 한단을 공격이 쉽지 않은 거예요. 병사들도 죽고 장군도 죽고 계속 패전 소식이 거듭돼요. 그래서 진나라 왕이 무왕군을 장군으로 삼아서 다시 내보내려고 할 때 무왕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단은 지금 쉽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제후국의 부원병들이 곧 도우러 올 겁니다. 조나라 군대가 안에서 호응하고 제나라 제후들이 밖에서 친다면 진나라 군대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한단을 지금 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는 치기 쉬웠잖아요. 6개월, 7개월 뒤에 지금은 칠 수가 없다. 근데 무왕군은 이제는 진나라 왕이 직접 명해도 가지 않게 돼요.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로 하여튼 가기 싫은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장이에요. 그 다음에 왕은 이번에 재상 응우를 보내서 무왕군에게 이 일을 부탁하지만 무왕군은 끝내 사양하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을 핑계로 집에 들어 앉습니다. 진나라 왕은 어쩔 수 없이 왕릉 대신 이번에 왕허를 장군으로 삼아 다시 한단을 에워쌌지만 또 공격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왕은 또 무왕군을 재촉하는데 결국 나가지 않게 되고 이때 무왕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나라 왕이 내 계책을 듣지 않은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이 뭐냐면 불과 6개월 전에 공격했으면 그때 편안히 했는데 그때 그토록 안 된다고 했는데는 화친을 맺었고 지금 다시 공격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말을 하고 또 병을 핑계로 안 나가니까 진나라 소양왕은 무왕군에게 관직을 내치고 일개병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안군을 함양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고 수도 함양에서도 내치는데, 이때 재상 응우가 진나라 성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기는 사는 것을 옮겨가면서 속으로는 복종하지 않고 뼈있는 말을 해서, 뼈있는 말이 뭐예요? 진나라 왕이 내 계책을 듣지 않은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진나라 왕은 곧 사자를 보내 무안군에 칼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무안군은 칼을 받아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잠시 동안 그렇게 있다가 말을 잇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장평 싸움에서 항복한 조나라 병사 수십만 명을 속여서 모두 산채로 땅에 묻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진나라 서왕 50년 11월의 일이다. 그는 죽었지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므로 진나라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겨 마을이 모두 제사를 지내 주었다. 연파 인상여 열전의 그 위대한 장군, 대척점의 장군 무안군 백기 정부는 이렇게 역사에 대한 걸로 사라집니다. 너무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이렇게 쓸쓸히 사라지는 거죠. 이 책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모두가 죽는데 내려올 때 잘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모두가 정상에서 하산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정상에 섰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자기 목숨과 자기의 명예를 보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잘 저는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